안녕하세요. 김쌤 한국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한국의 지하철 내부의 모습입니다. 탑승객들을 모두 내려주고 차고지로 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한국의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죠. 인천 1호선, 분당선, 경의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중앙선, 경춘선, 수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선도를 보면은요, 끝부분에 번호가 있습니다. 3번, 여기 있죠? 3호선이라고 합니다. 9번, 9호선이라고 합니다. 5호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이 노선도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정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정역이라고 합니다. 다음 역은 원당역이라고 합니다. 다음 역은 삼송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하철 노선은 3호선입니다. 중간에 대곡역이 있지요. 이것은 환승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곡역에서 경의선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두역에서 3호선을 타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으로 가고 싶다면 마두역에서 타서 백곡역을 지나 대곡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경의선으로 갈아탑니다. 그런 다음 능곡역, 행신역, 화전역, 수생역, 목적지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도착지로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요령은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하철의 출입구 부분입니다. 여기에 정자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 여기 신분당선이 보이죠? 여기에 정자역이라고 있습니다. 정자역, 요 역입니다. 이 역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분당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분당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자역에는 신분당선으로도 가는 열차가 있고요. 분당선으로 가는 열차도 있습니다. 즉 환승할 수 있는 역입니다. 정자역이라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지하철을 타게 되면 이렇게 계단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 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 진입 금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멈춰 있거나 수리 중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입금지 빨간 글씨로 되면 타면 안 됩니다. 자동 운전일 때는 여러분이 요 선을 지나가면 인식을 해서 자동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운행이 됩니다. 멈춰 있다가 사람이 들어가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입니다. rush hour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원하는 장소를 가기 위해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열차가 도착해서 타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열차역은 고속터미널 역입니다. 열차는 빠르죠? 기본형인 빠르다입니다. 빠르다. 열차의 속도가 빠르게 보입니다. 빠르다. To be fast. 열차를 타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안내 방송은 이번 역 동대문 운동장. 내리실 문은 왼쪽. 실제 지하철 안내 방송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역은 동대문 운동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을지로나 성수, 잠실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다음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Next stop is 동대문 Stadium. 동대문 Stadium. You can transfer to green number 2 line. 이번 역은 동대문 운동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을지로나 성수, 잠실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대문 Stadium. 동대문 Stadium. You can transfer to green number 2 line.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고 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역마다 안내 방송을 합니다. 안내 방송을 잘 들으면 도착하는 역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부를 때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임산부,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임산부라고 부릅니다. 임산부. 장애인, 다리가 불편하신 분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지하철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노약자석입니다. 노약자석. 여기 노약자석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보호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리에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비워놓습니다. 모든 열차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임산부석입니다.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임산부를 위한 좌석입니다. 임산부 좌석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석은 아이를 임신한 분들이 앉는 좌석입니다.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서 구분이 쉽습니다. 이 부분이 임산부석입니다. 손잡이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타면 서서 갈 수도 있습니다. 서서 갈 때는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갑니다. 좌석이 없을 때에는 서서 갑니다. 서서 갈 때는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와이파이입니다. 한국 지하철에서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하철 4개는 무료로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영화나 게임이나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지하철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비상정지 버튼입니다. 지하철 차량 내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서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열차가 바로 정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해야 될 만한 상황이 있음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안전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키 이상 높이로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차량의 문이 일치가 됩니다. 안전문이 열리고 기차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은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발빠짐 주의라고 하는 것은 밑부분에 홈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전동 열차와 타는 곳 사이가 넓습니다. 따라서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지하철에는 비상 인터폰이 있습니다. Emergency 인터컴인데요. 전화를 걸어서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입니다. 정전이 되었거나 화재가 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 아크릴 보호판을 앞으로 당기거나 여기가 현재 아크릴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당기거나 깨뜨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 사용 및 훼손 시 소방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하철 열차 운행 정보 모니터입니다. 보시는 정자, 미금, 오리, 죽전은 지하철역의 이름입니다. 여기는 현재 정자역입니다. 정자역입니다. 죽전에 열차 한 대가 있고요. 오리에 열차 한 대가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오리에 있는 열차가 미금역에 도착할 것이고 정자역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니터를 보고 어디에 내가 타야 할 열차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열차 모란행, 모란은 지하철역 이름입니다. 모란 쪽으로 가는 열차가 7분 후에 본 역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은 산성역입니다. 7분을 기다리면 여러분들은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다음 열차는 15분 후에 도착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산성역입니다. 문정역에서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문정역에서 산성역까지 7분 후에 이 열차는 산성역에 도착합니다. This train
will arrive at 산성 Station in 7 minutes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8시 37분에 이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지금은 8시 30분입니다. 이 열차는 7분 후에 산성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8시 37분에 이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안내 표지입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하철 8호선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가락시장, 잠실, 천호, 암사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역 이름을 붙이면 지하철역 이름이 됩니다. 가락시장역, 잠실역, 천호역, 암사역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산성역, 단대 오거리역, 신흥역, 모란역이 됩니다. 뒤를 돌아서 나가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엑시트죠? 1번, 2번, 3번, 4번 출입구가 있습니다. 뒤쪽, 이쪽이죠. 뒤쪽 계단으로, stair, 계단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안내 표지라고 합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이러한 안내 표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와 같이 보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화재용 마스크 보관함입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망치로 유리를 깨뜨리세요. 이것은 유리입니다. 여기에 망치가 있습니다. 이 망치를 활용해서 유리를 깹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꺼내서 얼굴에 씁니다. 그리고 대피하면 됩니다. 화재용 마스크 보관함입니다. 여기 있는 이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구 20m, 20m를 가면 이쪽 방향으로 20m를 가면 출구로 나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20m를 가면 출구로 나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요 이미지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구분을 합니다. 재활용품, 일반 쓰레기 구분을 하게 됩니다. 속이 보입니다. 승강기입니다. 혹은 엘리베이터라고도 부릅니다. 승강기는 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이를 동반한 분들이 사용합니다.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에는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판기입니다. 지하철 내에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판기 사용 방법은 현금 혹은 카드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 카드를 넣거나 여기에 지폐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니 크래커가 12번이면 여기에서 12번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빨간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고객 상담실입니다.
지하철역마다 고객 상담실이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고객 상담실에 가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데스크입니다. 이 표시는 인포메이션 표시죠. 정보 데스크입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정보 데스크에서 질문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계단입니다. 계단에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고요.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측 보행이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는 오른쪽을 이용하고 내려갈 때는 왼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혼란스럽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내려오더라도 문제 없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 결제입니다. 카드를 이용하거나 티켓을 사서 이 부분에 갖다 놓으면 인식을 합니다. 모든 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읽기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개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인천 1호선, 분당선, 경의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중앙선, 경춘선, 수인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지하철을 자주 탑니다.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빠르고 편합니다. 지하철에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빨라서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영화, 웹툰, 게임도 합니다. 지하철 열차 운행 정보 모니터로 열차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는 화재 발생 때 쓸 수 있는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상 인터폰이 있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마다 고객 상담실이 있어서 필요하면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는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노약자석에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석에는 임산부가 앉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석은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번 읽어보았고요. 다른 목소리로 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개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인천 1호선, 분당선, 경의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중앙선, 경춘선, 수인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지하철을 자주 탑니다.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빠르고 편합니다. 지하철에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빨라서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영화, 웹툰, 게임도 합니다. 지하철 열차 운행 정보 모니터로 열차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는 화재 발생 때 쓸 수 있는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상 인터폰이 있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마다 고객 상담실이 있어서 필요하면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는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노약자석에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석에는 임산부가 앉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석은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개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인천 1호선, 분당선, 경의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중앙선, 경춘선, 수인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지하철을 자주 탑니다.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빠르고 편합니다. 지하철에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빨라서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영화, 웹툰, 게임도 합니다. 지하철 열차 운행 정보 모니터로 열차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는 화재 발생 때 쓸 수 있는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상 인터폰이 있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마다 고객 상담실이 있어서 필요하면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는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노약자석에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석에는 임산부가 앉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석은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읽기입니다. 지하철 요금은 신용카드 혹은 별도의 탑승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용카드를 활용합니다. 지하철에는 편의점이 있는 역도 있습니다. 과자, 음료수 등을 살 수 있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휴대승차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 휴대승차는 토, 일, 공휴일만 허용됩니다. 자전거는 열차의 맨 앞칸과 맨 뒷칸에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휴대한 탑승 규정은 운영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른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신용카드 혹은 별도의 탑승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용카드를 활용합니다. 지하철에는 편의점이 있는 역도 있습니다. 과자, 음료수 등을 살 수 있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휴대승차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 휴대승차는 토, 일, 공휴일만 허용됩니다. 자전거는 열차의 맨 앞칸과 맨 뒷칸에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휴대한 탑승 규정은 운영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신용카드 혹은 별도의 탑승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용카드를 활용합니다. 지하철에는 편의점이 있는 역도 있습니다. 과자, 음료수 등을 살 수 있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휴대승차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 휴대승차는 토, 일, 공휴일만 허용됩니다. 자전거는 열차의 맨 앞칸과 맨 뒷칸에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휴대한 탑승 규정은 운영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쌤 한국어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추가로 녹음을 해서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입니다.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합니다. 아침에는 지하철이 버스보다 블랭크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지하철이 버스보다 빠르다 입니다. 지하철에는 할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블랭크 있습니다. 지하철에는 할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노약자석이 있다 입니다. 지하철에는 무료 블랭크를 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에는 무료 블랭크를 사용할 수 있다. 블랭크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지하철에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지하철에서는 역마다 블랭크를 한다. 블랭크는 무엇일까요? 지하철에서는 역마다 안내 방송을 한다 입니다. 비상시에는 블랭크를 누른다. 무엇을 누를까요? 비상시에는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른다 입니다. 본 문제는 별도의 퀴즈 풀이로 연습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해보세요. 한국의 지하철에는 안내 방송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없습니다가 틀렸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O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O입니다. 혹은 동그라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안전문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안전문이 있습니다. X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비상 인터폰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O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열차 운행 정보 모니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O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O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현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현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탑승권을 사서 써야 합니다. 생각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자주 탑니까? 본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자주 탑니까? 비용은 얼마입니까?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자주 탑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대중교통으로 무엇을 자주 이용합니까? 한국 지하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서 한국 지하철에 있는 다양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진에 맞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답은 아이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답은 임산부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답은 노인입니다. 사진에 맞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과자와 음료수 등이 있지요. 이것은 자판기입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안전문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비상 인터폰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화재용 마스크 보관함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쓰레기통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승강기입니다. 혹은 엘리베이터라고도 합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계단이라고 합니다. 계단에서는 우측 보행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학습하기를 보겠습니다. 학습하기는 본 동영상 설명에 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 이거죠. 정답입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죠. 정답입니다. 자판기, vending 머신이죠. 정답입니다. 임산부, pregnant woman이죠. 정답입니다. 와이파이, 정답입니다. 비상정지 버튼, emergency stop button, 정답입니다. 화재용 마스크 보관함, storage of smoke masks for use in case of fire evacuation, 정답입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를 클릭하게 되면 오디오를 클릭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객 상담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음성에 맞는 글자를 선택합니다. 고객 상담실이라고 했습니다. 글자가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객, 상담실이었죠? 실, 그리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와이파이, 와이파이,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테스트입니다. 10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movie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맞나요?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서 정답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하기, 받아쓰기, 테스트는 유튜브 동영상 채널에 설명의 교재 링크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퀴즈풀이입니다. 퀴즈 풀기용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메일과 이름을 적습니다. 문제를 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등록한 이메일로
성적표가 발송이 됩니다. 여러 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음은 한국에 거주했던 외국인이 2011년 만든 비디오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단어를 익히고 내용을 읽고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주로 어떠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댓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